종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제1회 5회 행정심판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선정된 안건은 사건 번호 2016-000003 의상자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으로 배부하여 드린 요약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영진운수 소속의 법인 택시기사입니다. 2012년 2월 12일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가 운전하던 에코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와 동승자 3명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도주 장면을 목격한 청구인은 도주하는 가해자를 쫓아가던 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년 6월 12일 의상자 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년 12월 22일 청구인에게 의상자 불인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년 8월 10일 의상자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이한길 주심위원께서 사전 검토를 하여 주셨고 지금 청구인과 피청구인도 고소 심리를 위해 출석해 있습니다.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은 이광철이고 인천 남구 도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 과장 김원순입니다. 주심위원이신 이한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청구인께서는 2014년 12월 22일에 의상자 불인정 처분을 했고 청구인은 2014년 12월 26일 금요일에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셨죠. 이게 심판 청구기관을 지금 도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처분서에 2017년 6월 20일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 청구를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날짜 내에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청구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청구기간을 잘못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차량 번호가 밝혀진 이상 범인을 잡는 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큰일을 하셨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직접 추격에 나서신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번호만 안다고 해서 바로 검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차량 운전자가 다른 되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운전을 하는 중이었을 수도 있고 또 차 넘버를 알았다고 해도 요즘 되게 대포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포차일 경우에는 잡을 수도 없겠다. 가족이나 형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 추격을 한 것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상자 하면 물놀이 사고나 지하철 사고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를 구조하려다가 사망, 부상한 사람을 떠올리는데요. 이 사건은 그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라는 점에서 다소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보통 기존의 의사상자로 인정된 유사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강도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나 폭행처럼 직접적으로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에 범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려다 사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조문상에 예시된 범죄로는 강도, 절도, 폭행, 납치가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찾아봐야겠지만 뺑소니 사건 피해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사상을 입어서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가 있었지만 이 사건과 같이 뺑소니 범인을 잡으려다 사상을 입어서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부상 경위에 대해서 피청구인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이 무리하게 이 사건 가해 차량을 뒤쫓았다는 점에서 청구인 역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해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추격 과정에서 별다른 중간적 요소의 개입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법이 요구하는 인과관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청구인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청구인이 가해자 차량을 추격한 것이 위 조문상의 구조행위라고 해도 여기서 전압박스에 충돌하는 경위를 보면 추격 과정과 충돌 과정 사이에 추격이 아닌 행위, 가해 차량의 급출발을 피해서 청구인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위인 급정거가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당한 사고와 부상은 체포 과정이 아니라 가해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추격 행위와 청구인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빠른 속도로 가해 차량이 달아나고 있었을 텐데 가까이서 추격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차량 번호를 알려주느라고 시간도 좀 걸리고 해서 가해 차량이 도망치고 나서 몇 초 정도 지난 후에 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피청구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처분서에 보면 이 무리한 추격도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청구인의 행위가 구조행위가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청구인이 다치게 된 데 청구인의 책임도 있다는 건지 그 당시 위원회 논의의 어떤 맥락에서 이러한 내용을 검토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의사상자법 3조 2항 2호에 정해진 적용 범위의 예외 사유까지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청구인의 행위가 3조 1항의 요건을 충족했다 해도 결국 청구인의 추격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피청구인 측에서는 지금 청구인의 추격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구인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나오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도주하는 걸 보았고 또 이왕 도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이상은 당연히 쫓아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전 정말 억울합니다. 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저는 피청구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께서는 거부 처분의 근거 중에 하나로 청구인이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이미 포상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들고 계신데요. 그 포상금의 지급이 의사상자 불인정 결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에게는 이미 뺑소니 신고 포상금 30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뺑소니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뺑소니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를 전할 목적으로 전달됩니다. 구조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희생에 대해 예우하고 지원하는 의사상자 제도와 그 취지가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미 뺑소니범 추격 행위에 대해 포상이 이루어진 이상 의사상자 인정을 추가적으로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불인정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외에 관리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도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 같은 택시기사라도 나서지 않으면 그 누가 나서겠습니까? 저희 부인은 일찍 죽고 아들이랑 저 둘이서 그냥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나치지 말고 남을 돕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장서서 나선 대가로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앞으로 택시기사 일도 계속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상자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아들에게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의사상자법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구조하는 행위를 하다가 신체상 부상을 입은 자를 사회적 기감으로 삼아 예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 이건철 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가해 차량 번호만을 말해주고 가해 차량을 쫓기에 바빴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이후에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청구인에게도 무리하게 가해 차량을 쫓아간 데에 대해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 만큼 청구인의 부상과 구조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설사 그러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에는 법 3조 2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에 대한 의상자 불인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의견입니다. 네, 청구인과 피청구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구인과 피청구인 이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심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저는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인용 의견입니다. 우선 적법 요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요건들 다 충족이 되는 걸로 보이고 다만 심판 청구 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방금 전에 질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에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인은 행정청이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에 의해 행정심판은 동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사상자법 제2조와 3조 내용을 합쳐서 보면 구조행위는 우선 직무 외의 행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제3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구조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청구인의 행위는 직무 외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상황도 인정됩니다.
가해 차량의 번호를 확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인의 체포, 처벌 내지 피해의 배상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범인이 뺑소니 외에 다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대포 차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추격을 계속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범죄 행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의 체포라는 급박한 상황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 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추격하는 과정도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는 무리한 방법이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사상자법 제3조는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 행위를 체포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가법 위반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의 규정은 예시적인 열거임이 명백하고 이에 준하는 정도의 법익 침해 행위는 동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의 범죄는 특가법에 따라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죄로서 예시된 범죄들과 비교하여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입니다. 특가법 위반죄가 구조대상 범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법률관 체계 정당성에도 위반된다고 봅니다. 또한 특가법 위반죄를 범한 자를 체포하려다가 사상을 당한 자를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 행위를 범한 자를 체포하려다가 사상을 당한 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동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행위는 구조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동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상자 불인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주심위원님께서는 인용 의견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구인의 의상자 인정 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적법하고 타당하여서 기각 재결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사상자법 2조 1호의 구조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이 급박한 위해에 처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당장의 구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당시 상황이 급박하였고 그래서 청구인의 행위가 이 법 소정의 구조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 청구인도 말한 것처럼 청구인은 가해 차량의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012년도 경찰 범죄 통계인데요. 이에 따르면 특가법상 도주 차량의 검거율이 85.8%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청구인은 당시 자기 알고 있던 번호 혹은 CCTV로 확인한 번호를 경찰에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범인을 검거하는 데 충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말씀드리자면 청구인이 체포하려던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는 의사상자법 3조 1항 1호의 범죄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뺑소니 범죄는 1호의 범죄 행위와 침해되는 법익의 성격이 다릅니다. 뺑소니 범죄가 가해자로서 사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와 침해되는 법익이 같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법익이 침해되는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재산 침해 행위가 종료한 이상 그 후 구호 의무를 불이행한 점을 이유로 처벌하는 뺑소니 범죄는 예시된 범죄만큼 구조행위가 필요한 중대한 법익 침해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인용 의견과 기각 의견이 나왔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중에 다른 의견 가지신 분 계십니까? 뺑소니 사고에서 범인 검거율이 85%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후적 결과일 뿐이고 이제 그 점이 곧바로 사고 상황의 급박성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명백히 현행범 체포 요건이 갖추어진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 사건 청구인이 추격을 행할 당시에 그 뺑소니범 검거율까지 감안을 해서 추격을 할 것을 기대하는 건 좀 부당해 보이고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의사상자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대상 범죄와 뺑소니 범죄가 죄질이 다르므로 이제 뺑소니가 그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3조 제1항 제1호의 대상 범죄의 죄질이 모두 동일해야 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법에 예시된 범죄는 강도, 절도, 폭행, 납치로서 이제 각각 재산적 법익이나 신체 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제 예시된 범죄 사고 간에도 재질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뺑소니범도 의사상정법 3조 1항 1호 소정의 범죄 행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구인의 행위가 구조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법에서는 범죄 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당한 부상과 이 사건 구조행위, 그러니까 이 추격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답변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가해 차량을 추격한 것을 구조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해도 여기서 전압박스에 충돌하는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체포행위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포행위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서 사고는 청구인이 가해 차량을 쫓아가 검거하려는 목적 혹은 최소한 도망가는 방향이라도 알기 위해서 추격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청구인이 입게 된 부상은 추격행위, 곧 구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사 이 사건 부상이 구조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반드시 타인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혹은 구조행위가 끝난 후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도 구조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된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도 이제 구조행위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발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고 해도 의사상자법 3조 2항에 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의사상자 인정 범위에서 배제되는가가 다시 문제됩니다. 청구인이 과속을 한 점, 그리고 사고 시간이 어두웠음에도 영하의 기온에 노면에 빙판이 있을 것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운전한 점,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무리한 운전을 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구인의 직업은 택시기사로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청구인은 일반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 또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에 의사상자법이 정하는 예외 사유 요건을 충족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첨언하자면 청구인과 가해자의 보험회사 간의 소송에서 과실상계로 청구인의 과실이 50% 인정됐습니다. 이 정도면 청구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개진해 주실 분 계십니까?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랑 이제 사회통념상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제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과실이므로 이제 통상의 과실보다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개념입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점도 거부 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 피의자 검거 포상금 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감시를 유도하고 뺑소니 사고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보상금과 포상금 자체의 성격도 다르고요. 따라서 포상금의 지급 사실을 의사상자 인정 문제에 결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의사상자 예우 업무에 배정된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나서지 않더라도 뺑소니범을 검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상자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취업 우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큽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각 의견입니다. 저는 인용 의견입니다. 저는 기각 의견입니다. 저는 인용 의견입니다. 저는 기각 의견입니다. 저는 인용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인용과 기각 의견이 각각 3분씩 나와 가부동서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판단 과정을 살펴본 결과 청구인의 추격행위는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구조행위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우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용 의견 4명, 기각 의견 3명으로 다수결에 따라 2016-00003 사건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모의행정심판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